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오늘은 추락 손상과 관련된 부가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축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어요.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혹은 추락을 당했을 때, 지면하고 언젠가는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할 때, 하지하고 충돌했을 경우에는, 이 지면하고 이 발바닥하고 1차로 충돌하고 난 후에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던 상체의 힘과 그리고 지면하고 충돌하고 난 후에 반충격의 힘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반충격의 힘은 발바닥, 무릎, 엉덩관절 그리고 허리뼈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어, 체중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힘은 이제 몸 상체의 대부분의 무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인체의 무게가 몰려 있기 때문에 상체에 있던 이 무게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허리뼈에 이 가중을 시키게 됩니다. 무게를요. 그럼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반충격의 힘과 아래로 내려가는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충돌하게 되는데, 그 부위가 어디다? 허리다. 그래서 충돌은 발바닥이 일어났지만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할 내용도 이제 축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축구화는 이제 다리로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하고 지면하고 1차적으로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지에 있다 그랬어요? 상체에 있다 그랬어요? 상체에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1차 충돌하고 상체에 대부분의 무게가 갈려 있기 때문에 상체가 머리를 누르게 됨에 따라서 허리가 아니라 어디가 이제 압박을 받느냐? 목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면하고 머리하고 충돌함에 따라서 반충격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머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몸무게가 상체에 대부분 몰려 있으니까 쾅하고 충돌했을 때 반충격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무게는 아래로 짓눌리게 되고, 이 힘의 반향이 충돌하게 되는데, 엇갈린 힘의 반향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 부위가 어디다? 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손상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척수 손상 있죠. 척수 손상. 이 척추 3번 위쪽에서 발생한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뇌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를 신체에게 보내는 기다란 중추신경계 혹은 전선, 매우 큰 전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매우 굵은 전선이 척수가 되는 건데, 그 척수가 윗부분에서 끊겼다. 그러면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만들고 그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척수고, 척수에서 여러 개의 신경 가닥들이 신체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상부 위쪽에서 목 부분에서 딱 끊기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전기 신호는 여기서 만들어내지만 밑에 쪽으로는 전기 신호를 보내지 못해요. 그거 중요한 거. 가로막 신경, 횡격막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러한 운동 자체도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척추 3번을 타고, 척추 3번이 아니죠. 가로막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가로막을 움직여라, 수축하고 이완해라. 물론 이제 이완을 수축만을 신호를 보냈지만, 수축하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건데, 그 신호가 끊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하기 힘들거나 혹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마비가 될 수 있죠. 단순하게 신체가 마비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 신경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호흡이 멎어버리게 되고, 그 호흡 마비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들과 조금 연관될 것 같은데, 그 지면에서 그 발로 떨어진 거하고 머리에 떨어진 거, 이번에는 뭘로 떨어졌냐? 팔로. 대부분 이제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쭉 뻗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팔 뻗는 거를 이제 쾅하고 부딪힐 때 부드럽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직각으로 딱
하거나 아니면 충격 에너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이 손바닥과 손목, 팔꿈치, 어깨, 이 빗자뼈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어디가 많이 부러지느냐? 빗자뼈가 많이 부러진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했냐면 1학기 때 골격계에서 제가 이 빗자뼈가 가장 쉽게 부러지는 뼈 중 하나다. 가장 쉽게 부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환자의 중증도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환자 키의 3배 높이 이상이 되면은 환자는 중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심각한 낙상이라고 하죠. 키의 3배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심각한 낙상이구나. 그러면 심각한 낙상은 뭐예요? 환자가 중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미터도 써져 있긴 한데 성인은 6m, 그 다음에 아동은 3m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뭐 청소년기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성장에 따라 그 영아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뭐 이렇게 케어를 하다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외우시지 마시고요. 요거 3배 배수를 좀 외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전까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정지하지만 계속 안에 있는 장기는 관성에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붙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대나 혹은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비틀리게 만들 건데, 그런 비틀림에 의해서 뭐가 찢어지느냐? 혈관의 내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혈관의 내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은 이제 3계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내막, 여기는 근육주 중막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막이 있는데, 바깥막은 뭐라고 해, 섬유질 조직으로 돼서 조금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육축은 뭐 혈관의 크기, 직경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막 같은 경우에는 혈액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혈액하면 액체로만 생각할 텐데, 혈액 내에도 혈구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막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적혈구나 백혈 같은 이런 데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매우 매끈한 어 재질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막에 딱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혈액이 쭉 가다가 여기 빈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혈액은 혈압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혈압은 매우 세기 때문이죠. 어디서? 수축기 혈압. 대동맥에서 매우 커다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이라는 수축기 혈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압력에 의해서 이 내막이 찢어진 곳을 쑥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었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대동맥 박리라고 하게 되고, 이 대동맥 박리가 터져버리게 되면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일 때는 뭐가 발생하느냐? 실혈, 쿤출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혈이라고도 보도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우리 신체가 원하는 혈액량이 있는데, 그 혈액량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실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빠르게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락사고 뭐 평가할 때 뭐 나포, 신체 충돌 지점, 충돌의 힘, 지점의 속성, 고객기가 충격 전달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전에 전 시간 한번 설명드렸죠. 높이가 중요하고 충돌한 물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물이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10m하고 1m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떨어진 거. 그리고 또 하나, 충돌한 지점의 속성. 물이냐? 콘크리트냐? 물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 떨어지더라도 큰 손상이 아닐 수가 있지만, 10m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는 이 두 가지 속성만,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물과 콘크리트라는 이러한 이 충돌 지점 혹은 추락한 아랫부분에서의 속성에 의해서 어, 환자의 손상 정도가 너무 달라질 수도 있다.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신체 충돌 지점. 이게 바닥, 뭐,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리로 떨어지느냐, 머리로 떨어지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이런 의학적 지식을 아직 안 배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머리로 떨어진 게 엄청난 손상을 주겠구나. 혹은 환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정도는 뭐 의학적으로 안 다가가더라도 일반인 정도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충돌의 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충돌의 힘은 충돌 지점의 속성에 따라서 그거 나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와 요거 높으면 높을수록 충돌의 힘은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 지점이 딱딱한 고체냐 액체냐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격 기간의 충격 전달 여부 같은 거는 이제 축부와 같은 거 이전에 설명했던 거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추락이 발생하는 특성들에 대해서, 추락의 손상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고령층의 성이 발생한다. 음, 보시게 되면 여기 연령이 높아지면 협응력, 실험 및 거리 지각 능력이 감퇴, 근육과 근력의 약화 등의 노화 증상가 발생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늙으면 모든 신체 기능이 약해진다,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물체가 날아오거나 할 때는 지금 뭐 손을 잡거나 혹은 맞거나 혹은 피할 수가 있는데, 노인이 되면 뭐 물체가 나오면 그냥 인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쾅 하고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다시 설 수가 있는데, 노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냥 다리에 걸리면 우당탕탕 하고 쾅 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반사신경이 떨어져 있고 근육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또한 추락 혹은 낙상 사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뭐 꼭 높은 곳에서만 떨어져야지만 낙상 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 뭐 침대에서 떨어진 것도 낙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 뼈에 그 뼈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나 혹은 분자들이 많이 사라져서 뭐 특히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노인 일반적인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 뼈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부러질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노인에서는 부러질 수 있다,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느 상황이냐? 요거처럼 그냥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러질 수 있다는 점, 그냥 걷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데 뼈가 뚝하니 부러져요. 그럼 뭐로 이어지는 거죠? 추락으로 또 이어진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인분이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굴러서 떨어졌는데 다리뼈가 부러졌다, 뭐 엉덩이 관절이 부러졌다, 이게 부러져서 이 환자분이 계단에 굴러 떨어진 건지 아니면 굴러 떨어지면서 뼈가 부러진 건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학적인 의학적 근거와 뭐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당장에서 현장에서 보이는 환자의 처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하겠죠. 뭐 이 환자가 다리가 부러진 게 먼저냐,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부러졌냐, 그러니까 부러지면서 부러져서 다리뼈가 부러져서 넘어졌는지 추락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추락이 발생해서 뼈가 부러졌는지 골절이 발생했는지,
그걸 굳이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고심할 필요가 없겠다. 뭘 늦추면까지 환자 치료까지 늦추면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환자가 고관절 그 엉덩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엿달뼈에 골절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성인에서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냐? 성인은 뼈가 어떻다 그랬어요?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뼈가 부러질 정도면 뭐가 큰 거예요? 충돌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젊은 성인에서의 넛달뼈 골절이라든지 혹은 뭐 골반 내에 있는 엉덩관절의 골절이라든지 탈구가 발생했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에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요? 걷는 행위로만으로도 부러질 수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대퇴나 넛달뼈나 엉덩관절에서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일으킨 충돌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긴박하게 너무 빠르게 너무 이제 환자가 중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좀 어, 여유롭게 처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가 중증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폭발 손상인데요. 폭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것으로든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매우 작은 입자를 가진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입자들이 불에 타면서 이게 폭발처럼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은 뭐가 있냐면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요리하다가 요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가루들이 있는데 이 가루가 매우 고운 가루들 있잖아요. 매우 입자가 작은 것들 먼지처럼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잘못하다 쏟았어요. 아니면 이제 펑 하고 떨어뜨려가지고 입자가 불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스레인지에 텅 하고 트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입자에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연속적인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을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폭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열의 반응에서 어떤 물질들이 탈 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에 의해서 결합과 혹은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하고는 조금 다르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연소 과정이 발생하는 건 동일한데 이 연소 과정이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른 이 연소 물질로 옮기고 불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던 열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한꺼번에 펑 하고 연소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폭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런 상황이 있어 압력파, 열폭풍, 폭발이나 발편, 그 다음에 폭발 장소의 피해자 이탈, 한전된 공간의 손상, 건물 붕괴, 화상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심각하거나 혹은 가장 많이 손상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간단히 알아보는 병택 생리학을 볼 건데 맨 처음에 이제 폭발 과정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 이 폭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써져 있고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압력이 밖으로 팽창하면서 이 공기 분자가 주변으로 급속하게 움직이기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자에 또 접촉하면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에 반응하는 공기 분자가 다른 공기 분자와 또 접촉하게 되면서 압력파는 음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밖으로 팽창하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압력파 경로에 있는 사람은요, 신체 표면의 순간적인 충격과 압력이 가해지고 곧바로 주변의 압력이 급감하게 된다는 점. 무슨 속도라고 했죠? 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음속 엄청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 영상으로 듣고 있긴 하지만요. 어, 교실 같은 경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랑 뒷자리에 앉은 사람하고의 거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거의 동시에 알아듣잖아요. 그만큼 이 음의 속도, 소리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압력파는 뭐보다 빠르대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확 하고 지나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환자에 통과하고 지나가는 음, 하나의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압력이 높아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공기 분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분자가 활동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밀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런 압력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급증과 급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환자의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맨 처음에 공기 분자라는 말로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인체 내 손상도 공기가 있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압력파에 의한 손상은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폐. 뭐 그 외쪽으로도 이제 장기들, 이제 소화장기들 같은 경우도 공기가 조금씩 차여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큰 손상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속이 단단하거나 체액으로 가득 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분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다치진 않는데,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이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급증과 급감 이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 에너지에서 화상을 입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근방이 없거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한 화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폭발로 인한 파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파, 이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면서 압력파를 일어나게 되고, 이 압력파에서는 당연히 파동도 일어나겠지만 이 공기 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방출로 인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화학 반응 물질 같은 경우도 어떤 거에 담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깨트리면서 바깥쪽으로 방출되게 되는데, 그때 이런 폭발로 인한 파편들이 환자에 꽂힐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 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압력파보다는 그 공, 공기 분자가 이동해서 압력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기 분자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동시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이거는 바람이 되는 건데, 이 바람을 우리는 이 폭발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열폭풍이라고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열 에너지가 쾅 하고 발생하게 되니까 열에 의해서 공기는 뭐가 되죠?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뭐 대류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대류 현상을 알고 있을 건데, 그것처럼 열폭풍이 확 하고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발천되는 이러한 힘에서도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도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열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체들이나 혹은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때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폭발이 발생하고 난 후에 폭발로 인한 건물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폭발의 힘이 워낙에 세서 폭발이 이제 건물의 구조물들을 모두 다 이제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깔려서 붕괴된 건물 내에 갇혀서 손상당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